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참석자 간 최소 간격 유지 및 주기적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제832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황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용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방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지역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 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력,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유치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시즌1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방향을 재검토하고 경제적 파급,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것 등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울산이 혁신도시 시즌2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혁신도시가 이제 중구 지역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지금 혁신도시가 우리의 어떤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적시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시즌2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한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윤호 의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이라 하면 결국은 울산 지역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이전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된 부분으로 보자면 노동 분야하고 복지 분야,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에너지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 울산 혁신도시는 이 10개 공공기관이 종업원 수는 약 한 3,300명 됩니다. 이주한 가족을 빼고 공공기관만 이전해 왔지 공공기관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또 그와 더불어서 클러스터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만 오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마무리되어서는 애초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진해왔던 그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발전 차원하고는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진행 사항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혁신도시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노동복지, 에너지 분야의 다수의 크고 적은 그런 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클러스터가 들어와야만이 현실적인 그 혁신도시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말씀이셔서 아마 그 부분은 특별히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거는 재논의나 또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좋은 방안을 또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또 다른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혁신도시의 시즌2다라는 거는 시즌1과 관련된 기간산업들을 추가 보충한다 이렇게 개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취지와 목적대로 그 지금 기존의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유관 그 2차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요구는 높아시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후반기 들어서 아마 특위가 많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무역론이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다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윤호 의원님 뭐 이렇게 높아심에서 말씀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울산광역시 또 지평구에서 추진하고 또 함께하는 혁신도시 시즌2 유치에 함께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도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윤정로입니다. 시즌2가 뭐 이거 가닥이 잡힙니까? 추진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아웃라인 중앙에서 잡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금 준비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그 뭐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지 아직?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되어서 진행된 건 없고요. 네. 저희들이 시즌2 유치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우리 강력 단위에서 우리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시즌2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 또 의지들을 중앙정부나 국회에 의사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뭐 의사를 전달하고 촉구하는 거는 뭐 아직까지 준비 단계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는 그러되면 결국 중앙부처에다가 시즌2를 해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걸 우리가 촉구하는 차원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그럼 뭘 활동할 것인지 문제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즌2에 대해 가지고 아직 개념이 또 잘 안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기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있는 거를 중부에 있는 혁신도시를 보충하는 시즌2냐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기관들을 또 유치하는 시즌2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중앙정부에도 잡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결국 하면 이게 수도권 규제 완화와도 조금 관련성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많이 풀려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옛날에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에 기업 되도록 하고 이런 하고 같이 결부돼가면 옛날에는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 완화는 풀어버리고 시즌2로 이렇게 하라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저는 뭐 이걸 나쁘다 뭐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어떤 역할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세밀하게 우리가 중앙하고도 협조를 좀 파악하고 이런 게 돼서 특위를 또 구성하는 게 더 그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우리 윤정록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답변 제가 부위원장 드리도록- 아닙니다, 저는. 아, 죄송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핵심 도시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에 와야 된다 그런 어떤 인식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그 울산광역시에서 또 5개 구군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온다면 두 그러니까 번째는 아까 이제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중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우리가 노동복지 에너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의 중추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추가로 울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즌2에 대한 구체적 정책 입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좀 빠르게 앞장서 가는 것 아니냐, 실효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7개 강력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지금 각 시도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울산이 조금 빨라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른 데도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빠르게 하는데 빠르게 그쪽에 하는 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핵심도시 활성화에 대한 우리 같은 지방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동남권 메가시티나 그랜드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핵심 도시가 완성을 해 가야 된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이미 각 당의 대통령 공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선제 대응하자. 어떤 일이든 중앙정부 결정되고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공공기관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기관을 유치하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것을 사전에 울산시와 시의회가 준비해 나가자라고 하는 성격이 더 짙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누구나 다 지금 행정의 역사가 생겨 여러 가지 한 수십 년간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해오면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그건 행정의 화두입니다. 그러고 국가 경영이나 여러 모든 게 화두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준비 없이 검토 없이 하다가 보면 우리가 저 특위 구성해놨다고 뭘 거냐 서로 멀뚱멀뚱 쳐받아보고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하고 특위 하나 만들었다는데 만족하는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을 두고
이 시즌 2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특정 지역을 두고 우리가 울산 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 균형 발전, 모든 균형 발전은 사실은 우리 울산도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울산도 저기 울주 쪽으로는 쫙 빼쁘고 내 시내만 갖다 만들어내고 한다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균형 발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면서 뭐 어디 국가를 균형 발전 이야기할 그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너른 땅 울주 쪽에 나 있는 땅은 그대로 다 비어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뭐 윤정료 의원님 말씀은 뭐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장윤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특위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서는 안 되고 특위가 그 실질적인 그 목적과 역할에 맞는 그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명 받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윤종록 우리 의원님께도 함께 특위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뭐 저는 그 동의를 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문제 풀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제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아니 뭐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갈 건지 고민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게.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김시현님, 예, 됐습니다. 네, 저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에서도 좀 몇 개 봤는데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공공기관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돼서 에너지 몇 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울산에서 이번 특위에서 이제 결의안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촉구도 한다고 얘기했는데 울산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전되지 않는 리스트 중에.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예를 들었던 이제 에너지 평가 기술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각 부분별로 그 관련된 산하기관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울산에서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을 유치했으면 좋을는지는 결국은 현재 울산은 핵심도시가 갖고 있는 그 기능에 부합되는 또 현실 가능한 부분은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진행돼야 될 문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권 환경청인가요? 동남권 환경청인가? 아니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울산에서 필요한 공공기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시즌 1에 있는 공공기관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지금 울산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한 그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유치를 위해서 다른 타 도시에서도 좀 더 치열하게 그걸 요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의회에서 과연 특위에서 어떻게 논의돼가지고 경쟁력을 갖출지도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 혁신도시는 결국은 크게 보면 노동복지 에너지 분야이고 울산이 지금 현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수치가 타 강력시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유해 화학 물질에 또 노출되가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 동남권 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 근역별로 그걸 우리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한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핵심도시 시즌 2와 계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는 타 시도가 이미 많이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행정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 놓고 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의회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특위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도 건의도 해주시고 또 중앙부처의 울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황세영 의원께서 특위가 설립되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의원님. 예, 우리 황세영 전 의장님 역시 굵직한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우리 울산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혁신도시를 설치한 그 본연의 어떤 이유, 그것이 지금 우리 울산에서 크게 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혁신2 시즌2를 한번 하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이미 또 이거 우리 의회에서 계획 잡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함께 좀 힘을 보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 그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여기에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혁신도시 시즌 2야말로 잘 정말 우리 그 의회에서도 좀 연구되고 또 논의되고 또 검토되어서 혁신도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혁신도시처럼 뭔가 다 해놓고 난 뒤에 좀 부족한 또 아쉬운 그런 점이 없도록 이 특별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해가지고 시즌 2에는 정말 해놓고 의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그 활동에까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좋은 결의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배군찬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배우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얽히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2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본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건철 의정 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만 3천 원이 감소한 83억 9,346만 원입니다. 주요 정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예산 3,6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후화된 본회의장 내외부 환경개선공사와 사용 유예 기간이 종료된 다목적 회의실 무선 마이크 교체 그리고 의원 연구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명예퇴직에 따른 한 명 인건비 4,670만 원을 감액하고 속기와 육아휴직 공무직의 대체 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사무처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중에 본회의장 내외 환경 개선 공사비와 다목적 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비 등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분야 신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이번 예산에서 최고 많은 게 3천만 원짜리가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이네, 그렇지? 처음 고액이네 보니까. 뭐 의자하고 뭐 공간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의자하고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게? 쓰던 그대로 쓰면 되지 뭐라고 구입합니까? 예, 저희들 직원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아니요, 저희들 의원연구실에 기존에 전부 다 소파용 의자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뭐 개인의 의원님들 개인의 뭐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일부 불편하시다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빠졌습니까 의자가 다? 아니 소파 안전 소파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용하시기도 불편하고 또 요즘에 이제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뭐 약간의 뭐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모두를 위해서 일부 교체하지 못한 의원 연구실도 있고 또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의원들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가 지금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 임기가. 또 다음에 임기가 시작되면 또 의자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전에 쓰던 거하고 또. 그래서 굳이 하려면 초자하든지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파석이나 어디 새겨놓으면 앉아가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 짜들 뭐 어디 중요합니까 그거 앉아가. 그 무엇이 어디 뭐 어디 뭐 금방 쓰게 앉을라 했습니까? 아무데나 앉아가 그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고 공간만 주어지면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다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또 의자 바꾸고 뭐 바꾸고 제가 공무원을 해오면서 여러 번 그런 걸 봤어요. 의회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멀쩡한 의자 갖다 팔고 버리고 또 새로 바꾸고 저는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안에 창대기가 나와가 늘씬늘씬 나오더라도 그때까지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안에 소파 손대지 말아 했어요. 내 처음 들어왔을 때 있던 건 나갈 때까지 그대로는 쓰다가 그대로 물려주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 하면서 나는 좋게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 보고 니는 절약하라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회의록 속기 인부임 그런 거 이 용어 좀 내가 바꾸라는 걸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 하시는 분이 인부예요? 아닙니다. 속기직 공무원을 따로 있고 속기직 공무원이 지금 해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인부임 용역을 그래서 왜 인건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순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예, 기간제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뭐 인부임, 잡부, 사무 이런 용어를 좀 바꾸시면 좋겠다. 왜 자꾸 거기에 따라서 하느냐? 인분이 그런 거 전에도 한번 또 어디더라 그게 속기사도 내가 기록원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다 이야기했듯이 예. 이런 용어를 우리 스스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좀. 예. 그래서 인부라는 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인부라는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인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조금 사람을 경시하는 듯한 이런 용어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추정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는 용어는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요청하십시오. 의회 쪽에서 저쪽 쪽에서도 집행부에도. 저희 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직렬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 직렬 표현을 임의로 바꿀 수는 저희가 없는 문제고요. 제가 알고 예. 바꿔달라고 예.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 직렬 내가 안 보고 예. 그 명칭을 안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뭐 당장 바꿀 수 있는 인부임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용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질의 또 다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배우찬 부위원장님. 이거 의원 연구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이건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획일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의장하고 부의장실을 제외하고는 의원 연구실의 의자를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아까 뭐 윤중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이게 단순히 낡고 낡아서 교체한다는 그것보다는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무실이 다 입식으로 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담당 고문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회의할 때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 예산을 확보를 했고 기 바꾸지 못한 의원실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바꿔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 반영해서 다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소파는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됐죠? 내구연한은 뭐 정확하게 제가 알아봐야 될 건 통상 우리가 한 5년 정도 아마 될 건데요. 저희가 8년인데 저희가 그거는 교체하고 난 뒤에 임의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수요 조사를 해서 다른 데 쓸 때 있으면 수요 조사를 거치고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통상적으로 불령 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 연한은 다 채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 채웠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채웠습니다. 내구연한 예, 예전부터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윤정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이 방금 윤정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나가면은 굉장히 오해받기 좋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도 사실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구 연한도 이미 많이 지난 상태고 물론 뭐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방금 어전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좀 소파 문화로 좀 뭔가 품이 있고 좀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왠지 좀 더 좀 여유 있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파 누구는 앞에 앉고 누구는 옆에 앉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같이 앉아서 실용적인 회의가 필요한 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내구 연한도 다 된 김에 테이블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입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그 워딩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윤정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만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도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입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특히 요즘 그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뭐 한 8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지금 숫자인데
또 특히 간부 공무원들 또 이런 뭐 설명이나 보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뭐 저 조금 그 여성 공무원이 많지가 않았지만 지금은 뭐 고위직 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도 여성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마다 사실은 서로가 좀 난처하고 서로가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이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를 전체적으로 그냥 의사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뭐 굳이 나는 안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있는 그 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의회 내에 구석구석에 좀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그 의원실에 대기할 때 좀 이렇게 요소에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나 효율성적인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이 오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잘 보도 자료도 좀 잘 내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백 의원님이 자꾸 부위원장님 내 이름을 거론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해가 없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오해가 없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차 바꾸고 싶은 사람 그 새 차 나와가 좋은 그 있고 이 차를 해야 된다고 안전하다고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요. 그 차가 과연 필요한지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회의용 테이블 교체건은요. 당장 오늘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서 왔지만 지금 현재 문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잘 사용해서 깨끗한 것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실에는 이미 다 헤어져 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되었고요. 또 동일한 제품을 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에 이제 여러 불편한 점, 문제점 이렇게 지금 앞에 언급한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요구되었고 또 다 의원님들 다 의견을 수렴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구연합도 충분히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입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거라고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에 대해서 개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개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처장님과 다른 담당관님, 입법정책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또 의회에 바라는 점, 건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하고 개수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시현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네, 사실 추경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야기 드릴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기다렸는데요. 사실 이회 추경을 보니까 저희 의원에 대한 예산 업무를 이제 돈으로 평가를 해보면 사실상 의원이 어떤 일을 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산이 사실 테이블 의자밖에 없는 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회 추경안을 보고 시민들이 의원들 무슨 일 할까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집행부 추경이나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어쨌든 사업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연구 용역이라든지 의원이 조례 만드는 거 외에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은 조례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밖에 안 보여져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서두에 아까 좀 전 회의 때 윤정덕 의원님께서 인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근로자와 노동자를 바꿔야 되는 이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부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빠른 내에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또 더 이상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시스템 의외에 이제 워낙 그 시스템이나 이런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도 천장이 무너져서 사고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렇게 좀 안전에 대한 부분과요. 그리고 당연히 개선해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본회의 중에 중단되어도 아무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하나 우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전략을 하고 또 함께 동참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할 부분 하는데 조금 이제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꼭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처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그리고 입법정책 담당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서 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게요. 우리 각 지금 전문위원실과 함께 한 자리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정에서 할 역할, 그리고 입법정책에서 할 역할, 그리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업무 분장도 있을 거고 또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나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입법정책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부 주가 입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정책은 어떻게 반영해서 개선할 거냐? 의회가 어떤 모습을 정책을 해서 화두를 던져줄 거냐 하는 부분을 누가 맡아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하나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회의를 속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832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혜시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